안녕하세요. 김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선호대학 중심으로 그 추천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 대학별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단 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색깔들을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무라는 게 보이시죠? 유무는 뭐냐? 바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56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62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실시한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감은요. 전해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했다. 그럼 붉은색 계열. 그리고 감소했다면 초록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제 서류를 실시하면 분홍색 계열,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면 노란색 계열로 표시를 했고,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을 30% 2단계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유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대학은 붉은색, 유지되는 대학은 흰색, 그리고 완화된 대학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증유감은요, 바로 추천 인원이 증가된 대학, 그리고 유지된 대학, 감소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좌측에 있는 설명은 바로 2023학년도 대입에 대한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바로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한 것을 시행계획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좌측에 있는 2023학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자제하고요. 올해 2024학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2023학년도 대입에서 지원자가 2,40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2024학년도, 이게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렇게 지원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에 지원했던 학생이 2,400여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대입에서 2,2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줄어들 것 같지만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됐죠. 그만큼 서울대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과학탐구에서 서로 다른 조합, 1 플러스 2 이런 것들만 지금 현재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2 조합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위 최선호 대학 또는 학과를 할 수 있는 의대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율에 약간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204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죠. 여기에는 제가 학업우수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계열적합 종합전형의 숫자만 증가되었음을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정시에도 이게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학업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실제로 학교장 추천전형과 동시에 학업우수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3학년도 대입에는요. 근데 올해 24학년도 대입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만이 아니라 학업우수를 통해서 고대를 꼭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지형에 대한 분석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지역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전형 중에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전형이 바로 고대 학우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 못 쓰는 아이들이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고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생이 지원 불가능으로 변경됐다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고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도 이만큼 하고요. 합격도 이만큼 하고 등록도 이만큼 했습니다. 90% 이상이 바로 합격해서 재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실제로 등록한 인원을 보면 7% 수준이기 때문에
졸업생을 배제했다고 해서 재학생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최저를 완화했는데요. 23학년도 대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3합 6이었는데 이 3합 7로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최저를 완화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처럼 최선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결이 대단하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다른 대학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강대나 성대의 최저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고대가 최저를 완화했다고 해서 성적이 더 훨씬 더 뛰어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동일, 과탐의 동일 원투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화학1과 화학2를 동시에 수능 최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 갔었을 때 실제로 연세대의 경우에는 중복,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 가깝죠. 그리고 단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이 추천 전형에다가 종합전형이라 할 수 있는 국제형을 함께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겠죠. 다만 활동 우수형과 추천형을 동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합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우리 추천 전형을 쓰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텐데요.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연대는 단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업 성적 자체가 절대적입니다. 그럼 그 학업 성적이 절대적인 대학에서 특히 연대와 같은 이런 최선호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면접이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다.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어차피 모두가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통해서 다른 어떤 특목고나 또는 자사고 아이들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고요. 나처럼 부담 가지고 있고 어려워하는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첫 선발하는 학과들 그리고 계약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도 한번 가기 전에 스카이가 그래서 결국 보면은 세계 대학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326명 감소량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대가 최저를 완화하고 서강대 역시도 다음 페이지 보시겠지만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성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바로 고대나 서강대, 성대처럼 최선호 대학들이 최저를 완화했는데 왜 밑에 갑자기 한양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과거에 성적은 굉장히 좋지만 교과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수능 최저가 어려운 친구들이 한양대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울대 성적과 한양대 성적이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고 그보다 약간 아랫선에서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또는 서강대 성대 성적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고대부터 시작해서 서강대 성대가 모두 최저를 완화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최저가 부담스러워서 못 썼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한양대를 썼던 아이들이 조금은 더 고대든 특히 올해 세계 3등급으로 완화하는 서강대든 또는 탐구 1, 2를 따로 최저로 선발하게 하는 성대 같은 이런 대학들의 유인이 더 생겨서 한양대에 쓸 아이들이 조금은 이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여기 보시면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3학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인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문 계열의 경쟁률, 자연 계열의 경쟁률 모두 다 10대 1 이상은 높았는데요. 작년 23학년도 대입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특히 자연 계열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명칭을 변경했고요. 전 과목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아이들을 더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더 귀찮게 하는 거고 학생들을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더 피곤한 일이고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최저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 완화가 어느 정도냐? 사실 작년만 해도 3합 6이었거든요. 23학년도 대입에서. 근데 24학년도 대입에서 세계 3등급입니다. 세계 3등급은 이 선호대학, 최선호대학 기준에서 보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서강대 성적은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올라간 성적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아마도 고대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아이들이나 또는 최저가 아예 안 돼서 한양대를 썼지만 삼합 세계 3등급이라는 그나마 완화된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한양대 선에서 썼던 친구들이 충분히 유인될 수 있는 그런 최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나 성대보다도 더 낮은 최저다. 그리고 한양대의 자원이 유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요. 진로 산출 방식이 변경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 서강대가 과거에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ABC가 어떠냐에 따라서 ABC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구조였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됨으로 해서 A등급의 비율이 60% 이상인 그런 어떤 과목들이 3개만 있어도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A를 100%로 다 받은 과목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4과목만 있어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어찌 보면 교과 성적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역시 2022학년도 대입과 2023학년도 대입의 경쟁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서강대처럼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작년 최저가 조금 빡빡했습니다. 3합6이었거든요. 오늘 보실까요? 근데 작년에 고대가 어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어차피 똑같은 최저 쓰는 거 다 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다 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붙으면 고대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서강대 성대가 좀 떨어진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가 20% 도입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탐구를 한 과목, 두 과목을 따로 하나의 영역으로 놓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하나 영역과 탐구 하나 영역 총 5개 영역 중에 최저를 보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보지 않죠. 탐구를 두 과목 다 반영하거나 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이렇게 탐구를 하나하나의 영역으로 봐주는 대학은 성대가 거의 유리합니다. 게다가 제2외국어를 대체 가능한 대학 역시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 중에 유일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걸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경쟁률 하락에 대한 요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했는가? 아무래도 고대, 서강대, 성대의 최저가 유사했기 때문에 고대의 경쟁률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서강대, 성대 경쟁률이 조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사실 경쟁률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좀 안 되지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쓰는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지원 계열이 자연 계열일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일 경우에는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 그리고 과탐 2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학생들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경우에도 사실 전형의 변화가 가장 없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2024학년도 대입까지 인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학과별로도 인원 변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올해 변화된 부분 중에 재미있는 건 바로 사회교육 전공과 역사교육 전공, 지리교육 전공을 각각 5명씩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24학년도 대입에서는 15명으로 뭉쳐서 한꺼번에 선발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비율입니다. 교과 전형 비율은 약 10% 수준밖에 되지 않죠, 사실은.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 볼 수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 합격을 노릴 수 있는 아이들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대부터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전체 경쟁률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최저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어 1등급도 1등급, 영어 2등급도 1등급입니다. 중앙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를 완화했다. 왜냐? 영어 1등급의 비율은 사실 10%가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어 2등급까지 하면 적어도 20% 이상, 20% 중반까지는 아이들이 2등급까지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어느 정도 초등 최저를 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영어가 1, 2등급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작년 2022학년도 대입과 2023학년도를 함께 묶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경쟁률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승분이 어디서 왔느냐? 지원자가 635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의치한약에서 약 700여 명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3학년도에 대입해서 처음으로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의치한약에서. 근데 딱 이 정도만큼만 지원자가 늘었어요. 경희대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의치한약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어떤 경쟁률이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작년에 의치한약을 처음 선발하면서 경쟁률이 조금 상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4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 영역에서 지리학과와 간호학과를 따로 선발합니다. 게다가 한의학까지 따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는 각각 이런데요. 이 수능 최저를 볼 때 반영하는 영역 자체가 바로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탐구에서는 사회탐구로 아예 고정해 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아이들, 소위 이과 침공의 사례들이 사실 최근 2년 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수시에서는 적어도 경희대는 여기는 지리학과, 간호학과, 한의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아이들은 쓰지 말라라고 딱 정확하게 정해둔 겁니다. 인문계열 아이들만 쓸 수 있게끔 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외대입니다. 외대의 경우에 역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경희대 외대의 경우에는 이 서울 캠퍼스와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로 나눴습니다. 인문 자연이 아니고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모두 경쟁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 캠퍼스와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로 이 모집 인원이 변화됐다. 그리고 원래 20명을 뭉뚱그려서 선발을 했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캠퍼스별로 각 10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끔 했고요. 사실 이 10명이나 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사실 자사고 일부 그리고 또는 외고 정도에서는 이 한국 외대를 10명 이상 지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등급으로도 하지만 원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도 1등급 이렇게 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 중에서도 원점수가 90점 이상인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등급으로는 4등급 받지만 원점수로 보면 외대 지원했을 때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로를 미반영하고 이제 재수생까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육수가 아니라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시립대입니다. 시립대의 경우에는 이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3학년도 대입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모집 인원 자체가 인문은 23, 자연은 13명이 증가해서 총 36명이 증가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 인원 역시 22학년도 대입에서 4명, 23학년도 대입에서 8명, 그리고 24학년도 대입에서는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게 전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논술이나 또는 교과에서 학과별로 최저의 어떤 과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모집 단위의 최저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어떤 과목을 최저로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서 실수하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준비했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대입니다. 건대의 경우는 굉장히 2022학년도에 핫했죠. 이게 2022학년도 대입에서 경쟁률이고요. 23학년도 대입인데요. 인문자연을 구분해뒀습니다. 가장 22학년도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이 건대인데요. 무려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거의 40% 수준입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경쟁률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운 성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배수 안에 들었던 아이들이 1.6 정도의 평균이고요. 합격률이 52%입니다.
2배수 안에 들었던 아이들이 평균이 이 정도, 3배수 안에 들었던 아이들이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썼다는 거죠. 게다가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서류에 변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대가 30% 정도 정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서류의 변별력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지원하는 아이들의 풀 자체가 굉장히 성적이 높아짐으로 해서 건대 입결은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입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라도 꾹꾹 눌러서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33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 4.67장의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국의 일반고가 약 1600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의 일반고가 1600개 약간 넘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동대를 몇 장 썼냐라고 한번 제가 계산해 볼 때 여기 동국대의 지원자 수를 1600장으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각 고등학교당 22년도에는 4.3장, 그리고 23학년도 대입에서는 4.67장을 쓸 정도로 동국대는 정말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꾹꾹 눌러 쓴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경향은 올해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계열별 4명에서 고교별 8명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이 계속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홍대입니다. 홍대는 최저가 굉장히 항상 강한 대학이고요. 다만 작년까지는 3합 7, 자연은 3합 8이었지만 인문은 이제 3합 8로 최저가 완화됐죠. 인문이 3합 8로 최저를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서 부담을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최저를 통과할 수 있고 입결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모든 학과에서 한 명씩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그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대학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원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저는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환경, 고려, 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의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시 지원에 바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전형을 지원을 할 때 우리가 6장의 카드를 많이 쓴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어쨌든 갈 수 있는 최소한 또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이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달라진 점입니다. 추천 자체가 조금 완화되면서 추천 방식 자체가 좀 수월해지고요. 실제로 추천 인원 자체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원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떤 거냐? 바로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 전형입니다. 일반고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라면은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는 전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 걱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추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래서 크게 내가 이 대학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동국대나 또는 시립대 같은 경연율이 좀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추천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선발하는 결과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할 점이 뭐냐?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정도가 있고요. 가끔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학처럼 고려대를 비롯해서 성대, 그리고 경희대, 건대, 동대의 경우에는 서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약간의 영향력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동국대의 경우에는 서류의 영향력이 좀 큰 대학입니다. 사실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국대는 거의 종합 전형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대부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대학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교과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의 확인이 필요하다.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왜 항상 교과 전형을 설명하거나 다른 전형을 설명할 때도 2년치, 3년치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냐면요. 전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이 바뀌고 그리고 또 앞에 대한 예측, 앞으로 예측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2년치 정도의 전형 변화, 그리고 입결의 변화는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입결을 살펴보실 때 내가 관심 있는 한두 학과만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교과 전형은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가 마지막에 학과를 달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A 학과를 지원하려고 희망하고 있다가도 그 학과의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굳이 거기다가 또 내가 원서를 써서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의 희망학과가 있다면 그 희망학과와 더불어서 후보군으로 몇 개의 학과들을 좀 두시고 가급적 많이 두시고 전체 학과를 고려하신 다음에 마지막 원서 쓰실 때까지 고민하셔서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